이런 느낌하고는 아주 느낌이 남다른 글이 저쪽에 써놓은 글이 뭐입니까? 허 교수님 썼다고 저 예, 맞습니다. 허건수 교수님 써놓은 글을 이렇게 써놨네요. 이렇게 써놨네요. 이 글귀는 얘기하기 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얘기하기 편에. 그래서 학기편을 보면 배우는 사람의 자신은 어째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라는 걸 말을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은 어째야 되느냐, 가르치는 사람 선생의 입장은 어째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가면서 뭐라 했습니까?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는 뭡니까? 선생이 하는 거죠. 선생이. 학은 뭡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뭐라 학생이 하는 거죠. 학생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교하는 것과 학하는 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다는 사람도 옛날 그게 공부가 한정된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도라는 것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끊임없이 있는 거니까요. 그 핵심에 들어가 때까지 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늘의 태양을 보고 태양 저기 뭐 열이 얼매고 40계절 있고 몰라 사고 또 다 알아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학문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요리치를 말하면 어찌 됩니까? 가르쳐주는 선생과 배우는 학생이 이렇게 되겠죠. 교과 학을. 그래서 가르치는 행위와 배우는 행위. 가르침을 주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서로 뭐 하는 것인가?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는 거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키워주는 것이 그것이 교학을 하는 상황이지. 같은 사람 만날 매철 들고 왜 알아노 하고 그 위협을 하는 그것만이 가르침이 아니다. 이 얘기 학계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과 배운다는 것은 그 한 공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공간에 있는 교학을 하는 사람의 관계를 논의해 보면 이거는 사제지가 문인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배우러 온 제자들을 공자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배우러 오는 제자들을 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유붕이 원방에 하니 그 말이 나오죠. 맨 앞에 하기시 섭지며 불령료와 배우고 이것을 때로 수시로 익히면 또한 흐뭇하지 않겠느냐. 다음에 유붕이 벗이 있어서 원방으로부터 찾아오는데 그 벗은 뭐냐? 내가 똑같은 친구 동년배도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여기 있는데 먼 곳에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것이 엄청 유명하고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고 찾아오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붕이 원방에는 벗이 있어 되지만은 젊은 친구입니다. 젊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나이 것을 좋다고 찾아와가지고 배우려고 하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붕이 원방내면은 우리는 지금은 다 보면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넓게 어디에도 다 쓸 수 있지만 특히 시진핑 같은 경우 친구 간의 외교관계도 유붕이 원방이라고 쓰잖아요. 풍자원자라고 쓰잖아요. 그렇지만 논의 전체의 의미로 봐가지고 여기서는 봉자는 자기를 찾아와서 공부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을 궁이라고 했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교학의 상장이라는 것이라고 허 교수님도 얘기에 있는 것을 저렇게 써놨었는데 사실 제가 벌써 여기 온 지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문지물을 간단하게 하다가 맹자를 하고 논어를 하는데 논어를 하면 다른 맹자까지는 거의 맛보기 그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만 다 해도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는 논어를 한 번씩 읽고 옵니다. 그냥 논에 있는 공자님의 말씀은 매력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볼수록 색깔이 달라 보일 때가 흔히 많습니다. 마치 무지개 색깔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시습이란 말도 또 부집으로 인부지입으로 너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썩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꼭 이런 상황 한 명은 누구 할 수가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탁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보면 느낌이 완전히 새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색깔을 보면 무지개 색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볼 때마다 이것이 뭐 생각이 또 마음이 달라지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제가 강의를 하고 오면서도 저도 논어를 보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저도 꾸준히 논을 손에서 뭐 논어를 놓지 않고 보게 되는 것이니까 저도 스스로 제 공부하는 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오늘 이 자리에 교학 상량이라는 제가 아니라도 이어서 강의하는 모든 사람한테 가장 적절히 한 말이 저 교학 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걸려 있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은 그 훌륭한 교수님들이 좋은 글귀를 다 붙여놨습니다. 이 논어의 제일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일 핵심은 극기봉이거든요. 극기봉. 이거 성인이 되면 다른 게 없다. 내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라는 것은 사람 아니면 갖출 수 없는 거예요. 예라는 것은 사람인 표시가 예예요. 사람인 표시가 예거든요. 아버지가 아버지인 표시, 자식이 자식인 표시, 이것이 예거든요. 임금인 표시, 신하가 신하인 표시를 내는 것이 예거든요. 그러니 이 예라는 말은 사람한테 가장 고귀한 게 중에 한 게 하나죠. 그러고 올라오다 보면 또 거기에 보면 이상필 교수님 써놓으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오는 행간에는 보면 그 이상필 교수가 극기봉리라는 글귀를 써놨고 들어오면은 여기 흑은수 교수가 교학 삼량이라는 말을 써놓고 이만 해도 또 뭐 보면 올라오면서 느낌이 있으면은 뭐 흐뭇할 기분이 드는 것이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헌문 14전 나가겠습니다. 헌문해놓고 주에 호시왈부터 있죠. 호시가 말하기를 호시는 앞에도 나오는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원나라 초기에 있었던 호안국 그 밑에 그 제자들 학자 이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광국이 말하기를 이 편을 보세요. 차편은 뭐라 했습니까? 차편은 해놓고 이거는 나서 의심컨대 이 말입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을 때 딱 붙이는 말이죠. 그래서 차편은 의심컨대 해놓고 뭡니까? 원헌 속이라 되었습니다. 원헌은 지금 헌문할 때 헌자가 성이 원시입니다. 그래서 원헌이죠. 그래서 암의 입에는 의심컨대 원헌이가 혼자서 기록 선생님의 동자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같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47장 품은 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한 사람이 기록했다고 보면 어찌입니까? 내용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내용 자체가 어떤 보편적인 것보다는 어떤 특수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에 보면 헌문편은 조금 재미가 조금 덜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미가 덜한 부분. 왜 그러냐 하면 내용 자체가 어떤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 공자 이전 춘추 시대 때 노나라 인근 주위에 있었던 나라에 대한 인물들에 대한 평가 이야기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 자신이 전에 오지도 않고 찾아봐도 자신의 이름 한 번 정도 나올 거란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워낙 유명한 사람들 몇몇이죠. 예를 들어 간중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정자산이라든지 그배곡이라든지 한 장문중이라든지 한 5, 6명 정도 이름이 거론되고 그 외에는 이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이 있었던 사람은 공자님이 살았을 때 공자님 사는 이전의 사람들이니까요. 2500년도 넘고 있어요. 3000년이 가까운 사람이고 그 가만한 그쪽에 있었던 사람이고 해가지고
뭐 내용으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업적이나 행실을 두고 평가하는 공자님의 말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의미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편은 그렇게 재미가 좀 덜한 편이기 때문에 그리 중요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구절을 제외하고 그렇다면 그런 이 중에도 유명한 구절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잊지 않고 제가 바로 띄어 읽으면서 해석해가 넘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라 읽는 거 띄어 읽게 하는 거 지금까지 했으니까 엄청 많이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헌문 14의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 해석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문이라는 게 했습니다. 헌문 해놓습니까? 나올 때 흔히 문치한데 있죠. 흔히 문치한데 있는데 흔히 뭡니까? 원흔이라는 사람. 공자님의 제자들은 초기 제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초기 제자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자로고 정삼의 아버지 정석도 여기에 속합니다. 제자는 아니고 중기 제자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기 제자 안년 또 말다른 자고 했던 뱃을 제일 많이 했던 영구 이 세 사람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중기 제자가 520년부터 523년 522년부터 521년까지 요때 500 그러니까 공자님하고 딱 30살 차이 되는 사람들이 중기지라. 그 다음 말기 제자들은 하는 유명한 정삼이, 자하, 자유, 자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기 제자는 505년부터 507년까지 요 되니까 공자님하고는 그 45살 이상 차이 나요. 그런데 요 중간에 이 중기 제자들은 다 덕행과 정상입니다. 중기 제자하고 말기 제자들은 엄청 지식종이 강합니다. 그래서 글을 엄청 잘해요. 이게 후진들이죠. 그래서 후진들은 예를 따지는 게 누구보다 잘 따져요. 요 선진들은 그런 게 아니고 선진들은 예를 갖다 몸으로 배운 사람. 이 중간에 누구가 있었느냐 하면 이 중간에 오늘 나오는 원흥이가 있고 원언니가 있고 지금까지 공자님 될 때마다 옵니까? 수레를 끄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번지죠. 그래서 요 원언니하고 번지가 중기하고 말기제자 사이에 딱 있었습니다. 요분들의 생년이 515년입니다. 그러니까 안녕이 이런 사람보다는 한 6살, 7살 떨어지고 밑에 있는 사람보다는 한 19살 많고 요는 중간에 있는 사람. 요 중간에 중기와 말기 제자 세에 딱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원언니하고 번지입니다. 원언니하고 번지. 그런데 이 사람은 다 공자님한테는 엄청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번지는 어찌입니까? 번지는 어디를 갔든지 공자님 소리를 모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번지 어른이 번지가 소리를 몰았더니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많이 나오죠. 이 두 사람 동갑입니다. 동갑. 이 중에서 원언니는 뭡니까? 원언니는 공자님이 노나라에서 법무부 장관 대사후가 됐을 때 비서를 했던 비서실장입니다. 그걸 갖다 가제라고 나옵니다. 가제. 제가제의 재상계자. 그러니까 공자님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비서실장. 그러니까 당연히 원언니가 비서실장 정도 할 것 같으면은 나이도 나이지만 그마침 공자님을 따랐다는 거겠죠. 따랐습니다. 원언입니다. 그런데 이 원언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한번 나왔죠. 원언이는 자가 뭡니까? 원언이는 자가 자사입니다. 그래서 원언이가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원사라고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원사. 육권의 옹자편에 나옵니다. 옹자편에. 육권의 옹자편에 보는 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사가 이야기 나오는데 옥야편에 원사 이야기 어찌 나옵니까? 여기서 딱 말한다. 원사 위지 재련이 원사가 공자님의 비서실장이 되었더니 바로 나옵니다. 위지 재 이거는 공자님의 가재라고 나오거든요. 공자님 집안 재련인데 그 대사부가 되면은 대부의 반열에 오르고 대부의 반열에 오르고 그다음에 가심을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심 우두머리가 요 원사가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이 원사는 성격이 앞 시간에 할 때 중행이 중용의 도를 행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을 얻어가지고 가르치지 못할 것 같으면 무엇을 그 다음으로는 누굴 얻겠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은 강견한 사람을 얻어가지고 가르치겠다라는 말을 했죠. 나왔었죠. 그래서 강은 제멋대로 할 강자고 개자는 고집실 개자라고 그랬죠. 강진을 했죠. 그래서 이 개자는 어찌 되냐 하면은 어떤 일에 다양하게 융통성 있게 뭐 재미있게 하지는 못하지만 자기 주장 고집이 있는 사람을 개이라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개인에 속하는 사람이 이 원은이가 아주 고집세고 지가 옳다는 건 하나도 안 바꿨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사가 어찌 됩니까? 원사가 어찌 됩니까? 공자님의 비서실장이 되었을 때 공자님이 월급을 900을 줬어요. 아니 그게 900 뒤에 단위는 안 나왔어요. 이게 섬인지 말인지 그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돈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1년에 월급을 갖다가 1년에 월급을 갖다가 900석을 줬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 안 받은 거예요. 그 기억이 나십니까? 예. 너무 많습니다. 안 받으랍니다 하니까 꼭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고집이죠. 그러니까 공자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양하지 마라. 네가 이 가지고 누구 친척들하고 이웃을 가주면 될까 아이가? 뭘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느냐? 라고 해가지고 달래는 말이 있었죠. 이 원사입니다. 원사. 그래서 어찌 됩니까? 그래서 이 제문은 여지속 곡식입니다. 곡식 양은 없지만 곡식 900 섬인지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곡식 900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연봉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고 안 받으니까 하는 말이 그러지 말라 모아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이웃이나 친척들한테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달래는 사람이 원은 아주 그래 고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은이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은 성기의 가난함을 이름을 써가지고 원은이라고 하고 원은지빈이라고 씁니다. 원은지빈이라고 쓰면은 청림한 성비의 가난함을 딱 이렇게 비교합니다. 원은지빈이라고 씁니다. 아주 딱 가난하고 딱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한 한마디를 가장 실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님이 뭐냐 하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반소사 음수 거친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반소사 음수하고 뭡니까? 팔을 굽혀가지고 잠을 자더라고. 침대 좋은 하래 침대가 아니고 곡괭이 침지라고 그 다음 뭡니까? 낙엽제이죠. 그 속에 돌을 지는 기는 진수계는 움직을 다 외우니까. 아, 좋습니다. 그 가운데 돌을 즐기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으니 그 다음 말이 뭐입니까? 불의 부기. 어쩝니까? 의롭지 아니한 부하기는 정의롭지 아니한 부하기는 나에게 뭐가 같다? 나에게서 뜬구는 것 같다는 소리를 공자님이 직접 한 말이죠. 이것이 공자님이 빈부에 대한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겁니다. 이 원은이가 의롭지 않은 것은 한 개도 안 가지려고 하는 마치 의롭지 않은 것들을 아는 부하기는 내게 뜬구는 것 같다는 것을 원은이는 그대로 실천을 한 사람이 원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은지빈이라고 하면은 지조 있는 성기의 청렴함을 두고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은이가 어찌 됩니까? 가난하게 거기 사는데 공자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한국에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당시 논하에서는 뱃속으로 넣고 부자석에 넣는 까지 사는 자공은 어찌 됩니까? 원은이가 15년 아닙니까? 자공은 21년입니다. 21년.
맞죠? 자궁이 20년이라 21년이면 딱 30살 차이 안녕이죠. 안녕보다 한 살 작은 사람이 자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살 자궁이가 많죠. 자궁이 그 후배를 워낙 상가서 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거 완전 얼굴이 쎄노랗고 수축해가지고 이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냐면 자기는 그때 뱃속도 하고 눅눅하고 이랬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당연히 어째서 이리 병이 났노? 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원은이는 좀 안녕이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어째서 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몸이 이리 되느라고 하니까 원은이 뭐라 했습니까? 무제자는 빚냐 돈이 없으면 재력이 없으면 가난한 것이고 재력이 없으면 가난한 것이고 재력이 없으면 가난한 것이고 그 다음이 유명한 말입니다. 재력이 없으면 가난한 자고 그는 비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유명한 말입니다. 원은이가 한 말입니다. 이거 원은이 이야기를 원은이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제자는 재물이 없는 자는 빚냐고 가난한 것이요. 그 다음 한 말이 뭡니까? 학도이 불능 행자가 빚냐라. 내가 병들었다 했지. 그런데 진짜 병든 것은 무엇이 병든 거다? 이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병든 거다? 학도이 불능이다. 선생님한테 도를 배우기는 배웠어. 도를 배우고서도 바른 도를 배우고서도 그 순간에 행할 줄을 모르는 자, 그 깊이 있는 사람이다. 은연중에 자국이를 비판한 말이겠죠. 그래서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지 빚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른 도를 배우고서도 스승한테 바른 도를 배우고서도 그 도를 갖다 행하지 못하는 자가 빚는 자지. 나는 빚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가난한 사람일 뿐이야. 딱 뒤에 말을 그래 하면 돼요. 나는 빚는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하여서 안녕히 얼굴이 무참해졌다는 이야기가 가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이유로는 원은집인이라고 하면 청렴하게 사는 그 선비에 있던 그 가난함을 여기다 일으키죠. 그래서 불의 부착이는 의아의 부운이라는 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원은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비서실장까지 지낼 정도가 되었으니까 공자님하고는 많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듣고 배웠던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원은 이야기야. 그렇고 요한 논에 한 파트를 차지할 정도가 되니까 그만큼 비중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원은이 물었습니다. 원은이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란 뭡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수치스러운. 부끄러울 지자죠. 수치스러운 것은 뭐냐? 그런데 수치스러운 것도 환경에 따라서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수치일까도 이제 이걸 질문한 데 대한 답을 보고 알 수 있겠죠. 이 수치도 일반 보편적인 사람의 수치를 다 드러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배설아치 내지는 관리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관리가 돼가지고 수치스러운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일이 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일반적인 수치스러움이라고 하면 또 다른 대답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정에 나와서 대부 배설을 한다거나 이런 사가 돼가지고 대부가 돼가지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사가 돼가지고 실무를 보는 이런 관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이런 물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뒤에 말이 공자님의 대답이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로서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냐? 라고 묻으니까 공자님 말씀하시게요. 방유도에 꼭하며 방유도 아닙니다. 방유도가 아니고 방되고 유도입니다. 방유도에 꼭하며 무도에 꼭이 취하리라. 다 한마디로 했습니다. 관리로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냐? 방유도 나라에 도가 있을 적에
나라에 도가 있다는 것은 훌륭한 위정자가 정치를 잘 다스릴 때를 유도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무도한 세상은 못난 임금이 정치를 어찌렇게 다스릴 때가 무도할 때입니다. 유도와 무도는 그렇습니다. 유도는 나라에 도가 있을 적에, 다른 말로 하면 나라에 어진 군주가 나라를 잘 다스릴 적에도 나라에 도가 있을 때도 곡식복자 뭡니까? 녹봉 받을 복자입니다. 빚을 해가지고 월급 받는 겁니다. 나라에 도가 있을 적에도 녹봉을 받고, 나라에 도가 없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녹봉을 받는, 이것이 수치스러운, 그런데 갈대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뜻. 이게 뭔 뜻인가요? 뒤에 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나라에 도가 없을 적에 녹봉을 받는다는 건 나라가 어찌렇고 혼란한데 나와가지고 뭡니까? 그것은 못된 임금 밑에 영상을 밑에서 배설하면서 월급 받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지조를 굽히고 이거는 안 그럴싸하죠. 나라에 도가 없을 적에 배설대를 나서 녹봉을 받는 이 말이 조선 선비들의 출처를 한마디로 말한 것도 똑같습니다. 조선 선비들이 출처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러나 나라에 도가 없을 적에 어지러운 세상에도 막 나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연봉 받는 것, 그건 부끄러운 이유를 알겠어요. 왜 또 반유도에 복하면 나라가 잘 다스릴 지는 나가 배설해가지고 월급 받는 것이 이것도 부끄러운 일인가요? 반유도에 곡하며 이걸 해석을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 도가 있을 적에 녹봉을 받으며 이래 해석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나라에 도가 있을 적에도 녹봉만 받기만 하며, 이런 뜻이다. 월급만 받는 거예요. 월급값을 못한다는 거죠. 나라에 도가 있고 받으면 어찌 됩니까? 나가서 나의 도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배석에 나가서 내가 이 도를 행동을 하려고 가는 건데, 나라에 도가 있고 가는데도 나가서 월급만 받고 자기가 도를 행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요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태평한 시대에 나가면 자기의 도를 갖다가 세상에 행할 정도로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유리한 일로 해야 되는 건데, 유리한 일은 하지 않고 돈 있을 때도 월급만 떼고 받고 아무 일 안 하고 무사한 일 하게 앉아있으면 이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나라에 도가 없을 적에 나와서 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반무도에 곡하는 것은 누구나 알기가 쉽지만은 앞에 있는 반유도의 곡, 이건 해서 토를 달자면 반유도에도 곡만 하며 이 말입니다. 곡만 하는 거예요. 월급만 받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것이 조선의 어떤 선비들의 출처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기본 룰이 된 겁니다. 이런 걸 가장 말하는 게 남명희 선생이죠. 그래서 남명희 선생은 볼 때는 그 당시에 문정왕후 있는데 거기서 배설학교로 왔다리 갔다 하는 것들은 한중에도 없었던 남명희 선생. 그래서 반유도의 복이란 말이 조금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해석할 때. 그저 보면은 이게 왜 수치스러운 일인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주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에 보면은 뭡니까? 반유도에 그 다음 뭐라고 나눴습니까? 원은 원사의 명요, 곡은 녹봉이요. 반유도에 나라에 도가 있는데도 그 다음 뭡니까? 불능유리라고 써있죠. 유리하지 못한다. 이 말은 유리는 도를 행하는 겁니다. 자기의 도를 행하지 못하면 이게 유도한 겁니다. 자기의 도를 행했고 백성들을 구제하거나 세상에 보급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반무도는 뭡니까? 반무도,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앞에 건 추라는 걸 말하고 뒤에 건 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맹자가 엄청 유명한 말을 했죠. 독선귀신입니다. 물러나서 내 홀로 나의 몸은 독선. 홀로도 착할 선자, 거기자, 무기자.
홀로 그 몸을 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도한 세상에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러나가지고 딱 이름 숨기고 사는 거예요. 어지러울 때. 어지러울 때. 왜? 이름 숨기고 사는 게 밖에 나오면 목숨을 잃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걸 못한 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선비들이 가장 많이 적은 게 김효사하고 을사사화죠. 그렇죠. 그래서 주자가 딱 줄을 따는 게 아주 좋은 주입니다. 박무도의 불능유비함. 이거 부끄러운 일이죠. 유비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박무도에는 물러나서 독성지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무도의 불능 독시. 그리 하면서 단지 뭐만 하라. 월급 받아먹지만 아니면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그래서 이거는 잘 보면 이게 앞에 거는 뱃에서 나가면 어떤 자세에 되고 또 시대는 어떻게 딱 거기 태평양 시대는 봐야 되고 또 뱃에서 나가지 아니할 때는 독성귀신 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출처의 기준이 있는 유명한 그런 글귀. 그게 얼마나 원언이 그러니까 이 전체로 보면 이 따지에 부끄러운 진짜 관리나 뱃을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하고 딱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언이가 물었을 때 공자님이 하면 진심으로 관리의 자세를 갖다 출처를 갖다 딱 말해준 것으로서 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그래서 원언이의 이 질문도 아주 유명한 질문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것도 엄청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것은 원언이가 아까 앞에 말한 원언이 고집신 원언이가 잘 할 수 있는 걸 말했습니다. 원언이가 뭐랬습니까? 극벌원욕을 넉자를 다 한 개씩 다룹니다. 극벌원욕을 불행언이면 가이위 인의니까 아마 원언이가 자신만만하게 물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공자님 그건 너한테 이기려고 하는 거다. 너한테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슬프지만 자랑할 걸잖아요. 지공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지공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너하고의 경쟁이나 상대에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원은 너 탓대고 원망하는 거예요. 니 때문에 안 그러나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수라서 원망하는 건 아니고 지 잘못은 또 저보다 너 핑계대는 이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욕은 사욕입니다. 욕심내는 거예요. 뭐만 보면 지가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내는 거예요. 누구나 만나면 무조건 이기려고 하고 어떤 일이면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하고 모든 일 너무 탓만 되고 원망만 하기만 하고 무슨 일든 지가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행하지 아니한다. 보통 사람이 이 네 가지 행하지 않기도 쉽지 않죠. 오늘 무식 중에 있는 것들이 다 조금씩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안 할 정도 되면 아까 고집시에는 원은이는 요새 자신만만했겠죠. 그래서 지 잘하는 얘기를 탁 들어가지고 적어도 자기는 이런 걸 평생 안 해봤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고 다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있기는 있지만 행하지 아니하고 제어하고 다스린다는 말이겠죠. 행하지 아니하면은 가입인 인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물어봅니다. 이 보면 정말 이거 아쉬운 겁니다. 그러면 일을 행한다는 거 말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극벌원욕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다음에 인을 행한다 해도 되고 인하다고 이래 해석해야 됩니다. 할 일자를 하다로 인한 사람 인하다고 인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일이 하다로 해석해야 됩니다. 행자를 해석해야 되고 그러면 인을 행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은 그런데 극벌원욕은 다 이것을 싹 자기 몸속에서 빼어 없애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가 마음속에는 그의 김이나 싹은 튀어오기는 튀어오르는데 그걸 자제하고 없애가 행하지 아니하는가 하고 본래 생이지지가 본래 태어날 때 생이지지가 태어나가지고 이 네 개가 아예 없이 자연스럽게 되는 인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극벌원욕이거나 하면 원언이가 가장 고집신 원언이가 그 청렴한 원언이가 가장 자기가 잘했던 그런 장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듣고 공자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왈
가인이 나는 언니와 가인이 뭐 하다고 할 수 있어.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요 할일장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네 가지 하나가 진짜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뭡니까? 인정오부지야. 그걸 행하지 않는다고 해갖고 인자라고 할 수 있을지 난 잘 모르겠네. 이리 이야기하고 오부지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한 사람인지는 오부지야. 내 잘 모르겠다. 판단하기 쉽지 않네. 그러니까 엄청 은근하게 이야기한 거죠. 네가 말한 건 이게 행할지 않으려니 진짜 안 쉽다. 그건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그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이것이 없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순화된 그는 미발의 본성에서도 우러나 모든 것에서 아예 그것이 없는 인자의 모양새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까지는 아닐 거야. 라는 쪽으로 아주 엄청 다정하게 사제간에 엄청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양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후로 원은이가 물었던 극벌원욕. 그래서 더 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벌원욕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안녕이한테 말해준 극기복례와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극기복례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다면 이것을 하는 자체가 인자의 길로 나가는 길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결코 원인이여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다. 단지 행위지기로서 모든 것이 순화돼가지고 성인의 영역에 반전했던 사람하고는 차등이 있을 것이다. 뭐 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네 가지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청년의 그런 어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잠시 쉬었다고 하죠. 국가의 중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사의해도 사가 되었어도 선비가 되었어도 하나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관리가 국가 관리가 되었어도 뭐만을 품고 있으면 회장 품고 있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뭡니까? 이게 안주하는 겁니다. 이것이 배난이 안주하는 것. 그 우리가 뭐에서 안주하다라고 하죠. 안거하고 또 살것자가 아니고 편안히 지낼 것자. 편안히 지내는 것. 그래서 국가의 중요 관리가 돼가지고 편안히 안주하기만을 갖다가 생각한다면 이건 나라를 위해서 뭘까지 이래야 돼. 안주할 것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좋게 무엇이 될 수 없다. 그거는 관리라고 할 수가 없다. 관리가 되다라고 해야 되고 하다가 됩니다. 관리라고 할 수가 없다. 또 사람 할 수가 없다. 사가 될 수가 없다. 하다 되다 다 어떤 것이든 편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우리는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관리들을 지금도 통하는 말이고 그때도 통하는 말이죠. 그래서 나라에 하는 사람은 뭡니까? 진충보국이라는 말. 진충보국. 제가 지금까지도 생각하면은 영웅들이 보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오로지 사실 없이 나라를 위해서 본신의 힘을 다 바친 것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지금도 다 통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단지 해거라고 할 때 그 글자가 굶어 살 글자가 아니고 편안히 안주할 글자라는 그것만을 갖다 현 품고 있는 게 생각하다라고 해석해야 되고 그것만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맨날 그래 편안한 것만 살려고 하고 그럼 그게 관리가 되겠나? 아니 이거 당시 어떤 사람은 비판적으로 말을 했겠죠. 그래서 우지정을 하십니다. 그 다음 또 갔습니다. 자활, 방유도, 아까 유도란 말이 앞에 나왔었죠. 방유도는 어진 군주가 나라를 잘 다스릴 때입니다. 방유도엔 위언위행하고 방무도엔 위언언손이니라. 여기 있습니다. 나라에 도가 있을 적에는 나라에 훌륭한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릴 그럴 때 그래서 나라에 바른 도가 있을 때에는 위자가 동사합니다. 말을 위하게 해도 되고 말을 위하게 할 것이며 행동도 위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이거든요. 위가 밑에 볼 위자인데 뭡니까? 높을 위자, 엄정할 위자. 엄정. 딱 바른 걸 딱 바르게 말하고, 비록 그것이 상관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 이걸 위라고 합니다. 행동도 딱 엄정하게 하는 걸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태롭다는 뜻이 아니고 엄정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를 그럴 때는 왜? 바른 도가 그러니까 반말을 하는 사람도 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도가 있을 적에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고, 말을 엄정하게 해야 하고, 행실을 엄정하게 할 것이며, 그래야 뭡니까? 방유도는 뭡니까? 방유도에는 선비가 나가지고 홍기 자기의 도를 행할 때거든요. 자기의 도를 행하려고 하면 위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도에 있는 행도를 하는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문제입니다. 무도할 때는 뭡니까? 무도할 때는 뭐로 나가지고 독성기신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자기가 나가서 도를 행해야 될 행도의 때이기 때문에, 행도의 때에만 위협을 하는 거죠.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여기 일반 사람보다는 요도 가지에 대한 이야기죠.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나아가지고 뱃속길에 나아가지고 말을 분명하게 엄정하게 해야 할 것이고, 행동을 엄정하게 해야 할 것이고, 방무도에는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나라에 도가 없는데 나라가 설치다 보면 뭡니까? 비밀 행사하기 쉽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그래서 방무도 할 때는 공장이 뭘 했습니까? 물러나가지고 독성기신. 내가 내 도를 지켜가지고 내가 제가 바르게 살면 되지. 그러면 이 도를 갖다가 뒤에 얹어서는 뿜받아가지고 나가면 될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어찌 도가 없을 때에는 뭡니까? 나라에 도가 있거나 없거나 나의 행실은 엄정하는 겁니다. 행실은 뭡니까? 내가 혼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하는 행실을 두고 뭘 하는 거야. 그래서 행실을,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나의 행실을 엄정하게 하고, 말은 공손한 손자가 있습니다. 말은 공손히 해야 한다. 요것만 봐도 그때만 지금이나 필화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지. 특히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말 잘못 때까지 목숨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시대고 또 2000 몇백 년 전에 말이라는 거, 글이라는 게 지금같이 자유롭지는 전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방무도 할 때 위행언송, 행실을 엄정하게 하면서도 말만은 공손히 해야 한다는 이것이 당시의 시대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앞에 있는 기절과 이 기절은 지금 봐도 그렇겠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활. 유덕자는 필요언니언이와 유덕자입니다. 유덕자는 필요언니언이와 필요보다는 필요언니언이와 유언자는 불필유덕입니다. 인자는 필유용이언이와 용자는 불필유입니다. 비교를 해서 알기 쉽게 써놨습니다. 정말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희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덕을 가진 이는, 덕을 지닌 이는, 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한 본성을 행하여서 선한 본성을 행하여서 드러나는 어떤 효과, 내면에 쌓이는 힘성, 이런 게 다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본성을 닦아서 은행으로 드러난 걸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성을 잘 닦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을 유덕자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선한 본성을 깨우쳐가지고 그대로 사는 덕을 지니는 마음속에 덕을 지니.
이는 뭐 일반 사람도 관리도 임금도 다 됩니다. 임금이 하는 이 덕을 지닌 뭐 위정이득 정사를 덕으로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덕을 지닌 이는 반드시 말이 있지만은 그렇게 덕을 닦아서 마음속에 아주 고매한 인격을 품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이 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건 그저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남에게 기감이 되는 말 이 뜻입니다. 명언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명언이라는 말의 준말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덕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이는 반드시 남에게 기감이 되는 말을 딱 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거죠. 기감이 될 말이 있지만 반대로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해가지고 유언자입니다. 이거는 말이 명언만 너무 듣기 좋은 말. 그래서 아주 좋은 말만을 지니니 좋은 말을 지니고 있는 자가 뭡니까? 있는 자가 불필유덕이야.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독자는 뭡니까? 유독자는 행실로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먼저 드러나니까 그걸 따라 말을 믿어주고 명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언자 말만 잘하는 이 이건 뭐 유언자래요. 말만 잘하는 이는 불필유덕 반드시 덕이 있지는 아니하다. 이 두 개 해석이 어떻게 틀릴까요? 불필요한 쓰도 있고 필부라 쓰는 데도 엄청 많습니다. 불필유덕은 뭡니까? 위에는 법은 뭐지? 맞습니다. 요거는 어찌 되는가 하면 말을 잘한다고 하여 반드시 덕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뭡니까? 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찌 되느냐 합니까? 일부만 부정하는 부분 부정에 속합니다. 이거 불필요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부사가 뒤에 나오고 이거는 다 부분 부정입니다. 꼭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부유덕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부정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까도 필부라서 이거는 완전 부정입니다. 필부유덕이에요.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말로 했을까? 뭐 비슷하게 들리지만 문법상으로 명백히 틀립니다. 밑에 거는 완전 부정입니다. 그 다음 인자는 필용이oni와 어진 사람은 본성에서 우러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거니와 용기를 가지거니와 용기가 있지만 바른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용기가 있지만 용자라고 해서 용기 있는 자라고 해서 반드시 뭡니까? 본성에서 우러나는 바른 정의를 갖다가 다 행하는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용기 있는 자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인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그 안에 속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궁갈이 문어 자공할 남궁갈이 문어 자공 공자이죠. 남궁갈은 앞에는 남룡하고 있습니다. 남룡은 누굽니까? 남룡은 공자의 머리 질서입니다. 질서. 조카 사위죠. 조카 사위고 그래도 감옥에 간 갔다 왔죠. 누설지 중이나 이 말이 있죠. 그게 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룡은 유명한 말입니까? 삼복백규라는 말 기억납니까? 네. 백규라는 시는 항상 세 번 반복했다는 백규 지점은 상가마야로 돼 사은 지점은 불가마야라고 하는 백규 시를 갖다가 항상 외우는 사람이 남는가. 입만 봐도 이 사람은 말을 신중히 하고
덕이 순화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궁가리가 저 삼촌이 공자님한테 물은 이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자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질문한 것이지만 실제 보면은 질문하기보다는 혼자 이야기한 듯 합니다. 얘는 선사하고 그다음 얘는 선사 예자가 사람 이름 예자입니다. 다른 데는 많이 안 씁니다. 새가 날아오르는 말을 하는데 사람 이름 예자입니다. 사람 이름 예자고 얘는 선사 발소사자 선사하고 그 다음에 이름 한자 비슷하게 생긴 이게 오자입니다. 오자 오만한 오자하고 통합니다. 오자 오만한 오자입니다. 오자인데 이것도 사람 이름 오자입니다. 사람 이름 모두 한나라 때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는 당주 호대의 구부덕 기사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사람 전부 다 하은주 할 때 그 9년 동안 지소해가 나라를 세우는 한나라 때의 사람들입니다. 한나라 때의 사람입니다. 한나라 초기의 사람입니다. 한나라 초기 사람이고 한나라 초기 사람인데 이거 뭐니까 얘라는 사람은 엄청 팔을 잘 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진 촬영은 2개 나옵니다. 전설상의 사람이 하나 나오고 실제 역사상의 사람이 나옵니다. 전설상의 얘도 엄청 활을 잘 썼고 실제 사람도 활을 아주 잘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비슷하게 전설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전설상의 얘는 하늘에 요님 시대, 제국시대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요님 시대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하루 일어나는 게 하늘에 해가 10개나 태양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 요님을 씌가지고 얘를 씌가지고 태양이 지금 말하고 짜겠네. 지중에 하나만 나오고 다 의제부를 합니다. 하를 써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를 잘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얘라는 것은 한나라 때 대신이었고 대신으로서 쿠데타를 일어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었습니다. 정권을 잡아 한때 이거 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한나라에 임금을 내쫓고 자기가 임금이 돼 있다가 어찌 됐냐 하면 임금이 돼 있다가 자기도 목숨을 어찌 됐냐 하면 뭡니까 자기 목숨을 갖다 한차기한테 잃었습니다. 한차기. 이 한차기의 아들이 뒤에 나오는 뭡니까? 어짜 뭐이 들어갑니까? 입자인데. 요래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애자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한차의 아들이 옵니다. 한차의 아들. 그래서 어찌 되냐 하면 얘는 선사 활을 잘 쏜다라고 나와 있고 이 한차기는 엄청 힘이 셌습니다. 한차기를 갖다 보면 얘 뭐라고 했습니까? 탕주라고 했습니다. 탕이고 대주자. 육지에서 배를 갖다가 손으로 끌고 다닐 정도의 힘이 세 사람입니다. 육지에서. 탕자가 어찌 됩니까? 흔들릴 탕자지만은 끌어당길 탕자입니다. 육지에서 배를 끌고 다닐 정도의 힘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예나 탕 같은 사람은 너희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엄청난 무력을 가졌다는 거죠. 무력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무력을 가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결과가 안 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 안 하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덕을 쌓으면 이 덕이라는 것이 무력을 가진 사람보다 10배는 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덕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다라는 이야기죠. 활잘 쏘고 힘 일으키는 사람이 이거 천하를 제패할 것 같아도 이것으로서는 천하를 제패할 수 없고 덕을 가진 사람이 천하를 민심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이 남궁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나라 때 사람입니다. 이 뒤로 사람 이름이 곳곳에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설명하기보다 주에 있는 대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기억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선사하고 한나라 때입니다. 하은주 할 때 한나라 때 사람인 얘는 활쏘기를 잘하였고
할소기를 잘하였고 그래가지고 한 나라의 정권을 자기가 쥐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손에 쥐었었고 또 오라는 자는 누굽니까? 오라는 자는 이 예를 주겠습니다. 오가 오지방이죠. 자기 아들하고 부자지간에 얘를 죽이고 자기가 또 대신 이어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는 한나라의 소강한테 이제 다시 정벌을 당했습니다. 그래가 한나라가 유지 됐습니다. 오는 탕주 배를 생겼던 게 땅에서 끌고 다니는 정도입니다. 움직일 탕자. 요는 배를 땅에서 끌고 다닐 정도 힘이 쉬었지만은 둘이 다 이 말이죠. 모두가 부득이사 그 죽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은 뭡니까? 정민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올바른 죽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죽음은 곧 말하는 고종민을 올바른 죽음이라 하죠. 고종민입니다. 고종민한테 고종민하고 고자 이거는 오법 중에 하나죠. 고종민한테 고자 이거는 이룰 성자와 똑같습니다. 달성하다는 뜻입니다. 왜? 바르게 마칠 끝을 마칠 종명은 바르게 인정할 수 있는 명을 완전히 이루었다 해가지고 고종명. 그래서 고종명은 딱 마지막에 천수를 누리고 자기 침소에서 죽는 걸 고종명이라 하죠. 옛날에 조선시대는 어찌 됩니까? 한교적의 동무성무에 승무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고종명이라고 했었죠. 선생님한테 흔히 듣던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런데 고종명이 아닌데도 올라와 있는 분이 한 분이 있다고 그래요. 700의총에 조은 뭡니까? 조은. 조은 스무대가 있죠. 그분이 그래서 고종명을 못했는데 올라간다. 아니 지금 좀 다시 한다면 그 사람도 승무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자꾸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저희 선생님이 자주 그것을 좀 합니다. 그래서 고종명이 승무할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부득이사 그 죽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고종명을 못했다. 제명에 못 죽은 것이 부득이사죠. 제명에 죽지 못하였거늘 제명아. 그러나 잠시 나라에 고티다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은 잡았지만 그래 고종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운임금과 직위는 운임금은 9년 치수 사업을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살도록 해줬고 구직은 어찌입니까?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굶어 죽지 않게 한 거죠. 그래서 운임금과 구직은 군가이 우천하시니 자기가 직접 몸소 농사를 짓고 그리 했지만은 이거는 힘 있는 거하고 다르죠. 이거 했지만은 마백성한테 은택을 베풀어 가지고 요처럼 천하를 가지게 되었으니 천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금 구직도 임금이 되었느냐? 라고 보는데 구직은 임금이 안 되죠. 자기 당대에. 그런데 어찌 됩니까? 저를 보면은 주나라 문왕, 무왕, 태왕, 주나라 주공, 주나라의 시조가 구직입니다. 구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직을 말하는 것은 탕임금 이후에 그 후손들이 천하를 가졌기 때문에 요 말을 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임금과 구직은 자기들은 몸소 아무 살도 잘 산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지만 몸소 집에서 밭을 갈고 그래 있었지만 천하를 가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왜 이런 부득이사 했고 왜 이 사람들은 천하를 소유했는지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가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런데 질문 한 것도 아니죠. 문이라고 했지만 가졌습니다. 그럼 물었다면 어째서 그럴까요? 이리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째서 그랬을까요? 이리 물었을 건데 어째서 그랬을까요? 말은 없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물었을 겁니다. 가졌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했습니까? 한데 어쩌든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에 거기서 선생님 보니까 공장님께서 부자께서는 답을 아니하시더니 부답이 이러시니 말만 듣고 어째서 그러십니까 하도 말도 안 합니다. 말하니 안 하니까 만군가르가 이렇게 말하기에
공자님을 굳이 한테 비유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났기 때문에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후대 사람이 줄을 달아놓게 됐습니다. 왜 어쨌든 대답을 안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어찌 됩니까?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모시겠다 나무말이 밖으로 나가고 나무말이 출근을 나무에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몇몇 제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완 공자님 말하기를 이 공자님은 이 남명이는 칭찬밖에 안 합니다. 세 번, 네 번 나오는데 아들도 칭찬, 얘도 칭찬, 다 칭찬밖에 안 합니다. 자기 조카 사이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공자님 말하기를 건제자야 야긴이여 상덕제라 야긴이여 이랬습니다. 군자로구나 야긴이 2차자고 갔습니다. 군자로구나 이 사람이여 상덕제라 덕을 숭상할 줄 아는구나 이 말입니다. 왜? 연인놈 후직은 덕으로서 천하를 가졌다 이 말을 이어서 하는 거 있는 거죠. 덕을 숭상할 줄 아는구나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답을 보고 물은 것에 대한 연유를 추할 수 있죠. 남님이 물은 것은 예와 같이 활살 쏘고 오와 같이 힘센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운인건이나 호직과 같이 덕을 가진 사람 뭘 갖다가 칭찬하는 거 알았겠죠. 그 공자님의 말씀이 이렇게 듣기 좋습니다. 군자로다 이 사람이요 덕을 숭상할 줄 아는구나 이 사람이요 라고 그 말씀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와 군자이 불인자는 아무리 풍자라 해도 생이지지같이 자기의 본성을 100% 다 이 세상에 드러내놓을 수는 없는 거죠. 군자이 불인자 유의 무언이와 미유 소인이 인자야 이라. 공자 책 중에 하나 딱 한 개가 군자와 소인을 대비해 놓은 것이 거의 7, 8분 나올 겁니다. 군자는 어떻고 화이분하고 소인은 어떻고 군자는 주의 분배하고 비부준이라고 하고 이렇죠. 이 군자와 소인을 대비해 놓은 이것이 당시에 듣기는 또 우리가 지금 보면 너무나 선명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소인이라는 말을 갖다가 죽기보다 싫어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역으로 상대방을 몰 때 다 소인으로 몰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보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일부를 어떻게 해야 요일부를 어떤 면에서 요일부 아직 해석 안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군자이 불인자 되죠. 군자이면서도 학문을 닦아서 또 괜히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자이면서도 군자이기는 하지만 인자가 아니사 불인자 어질지 아니한 자 모두 다 군자라고 해가지고 성격상에 군자라고 해도 냉엄한 군자라고 해도 공자님같이 온유한 분이 있고 맹자같이 빈립천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이라고 하면서도 어질지 못한 자 유의부 있기도 하거니와 있기도 하지만 군자이면서도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기도 있어요. 유의부 할 때 의부 두 개 다 마침표입니다. 그런데 지하의 부자가 뒤에 오면은 감탄의 느낌이 엄청 많습니다. 감탄. 의부는 다 정비사입니다. 뜻이 없습니다. 뜻이 없는데 유의부 요렇게 끝에 요렇게 하고 요는 요 감탄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자가 요럴 때부터 뭡니까? 의자는 야자하고는 많이 차이 있죠. 그래서 의자는 주관적인 판단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주관적인 판단. 그래서 군자의 불인자 요의부면 이 말은 군자이면서도 어리지 못한다는 있기도 할 것이며 해가지고 자기 주관을 말하는 간판문이다. 이런 거는 문법사로 생각하겠죠. 예, 의부며 요의부며 요 의부 말이죠. 말을 모르는 게 예. 그래서 의자와 의자는 그런 것입니다. 의부며 이성의자 한 개만 실사입니다. 그렇지만 있기도 하거니와 미유 먼 사람은 아예 없다라는 거죠. 뭐니까 소인이면서 인자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 그 당시 공자님이 생각하는 소인이라는 의미가 뭐 어때 쓰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논어 전체에 군자와 소인을 비교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딱 품행이나 성품으로 가지고 군자와 소인도 있고, 그래서 선한 사람, 나쁜 사람도 있고, 더 나은 어찌 됩니까? 위정자나 다스린 사람을 군자에 비유하고 핑민을 소인으로 비유한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군자는 다 좋고 소인은 다 나쁘다 이런 뜻으로 나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유 소인이 인자야니라. 소인이면서 인간 자는 없다. 소인은 본래 뭔가 자기 본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선한 모습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사람이 소인입니다. 말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 자완. 애지랑 능 물로호와 추원이랑 능 물에호와 이것도 아무 내용 없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애지랑 능 물로호와 충은 이랑 능 물해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없습니다. 주에 대한 게 없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이 애지라는 것은 행제들이나 자기들한테 한 말이고 충원이란 이 말은 친구 간에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동생이나 자제들은 모두 다 사랑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것만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찌되는 사람 되도록 수고롭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거의 되겠느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자제들을 아우들이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제들을 더 사랑의 도리를 하도록 수고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은 친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간에 진심을 다하는 친구라고 하면은 나쁜 일을 할 때 바로 지적해 주지 않아서 되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어떤 것도 내용은 없지만은 이 말은 그 손나라의 자제들을 사랑하는 자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진정한 친구 행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 갈질자를 갖다가 자제라고 못하는 거죠. 아들이나 동생을. 그래서 자제들을 그렇게 이를 사랑한다면 일반인데 동생이나 아들, 조카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너무 수고롭게 힘들게 하여서 가르치기 함이 없겠는가? 당연히 사람들도 해서 힘들게 가르쳐야 됩니다. 힘들다는 건 가르친 자에게 힘든 게 아니고 배우는 사람들이 수고로워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겁니다. 너무 수고롭게 함이 없겠는가? 수고롭게 해가지고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이 뜻으로 봅니다. 그 다음 충원이랑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친구 안에 진심을 다하는 친구라면 너무 친구의 잘못을 바로잡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침이 없겠는가? 그래야 진정한 친구이고 또 바른 힘이다 이 말이죠. 바른 부행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시도 줄을 다니면서 사랑할 줄만 알고 수고롭게 해가지고 사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은 어미소가 새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서 것이 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쭉쭉 나갑니다. 그 다음 이 뒤에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뒤에 이야기는 어찌되냐 하면은 이 뒤에 이야기는 이 당시 이야기 중에서는 쭉 나오게 노나라 중에서 큰 나라도 많았지만 작은 나라로서 정치를 잘 해가지고 있었다면 정나라가 있습니다. 시기에 보면 정나라는 아주 좀 그런데 이 정나라는 엄청 작은 나라에도 내가 희시성입니다. 작은 나라인데 노나라하고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통을 지켜가지고 엄청 나라를 잘 보존해요. 그런데 여기는 어찌 됐냐면 어진 관리들이 많았습니다. 최고의 관리가 정자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자산 이름은 공성전네요. 공성전
공자께서 상당히 좋아했던 분이고 실제 정자사님 살기로 522년까지 살았으니까 공자님 30살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위명의 한 이 이야기는 정나라에서 외교를 잘하는 그는 정나라가 외교를 잘하는 걸 갖다가 칭찬한 말이다라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명의 읽고 하겠습니다. 위명의 비침 사람 이름입니다. 위명의 비침이 초창기하여 초창기하여 초창할 때 초는 초안을 작성합니다. 창은 처음 시작할 때 초창이라고 하면서 초안이라고 똑같습니다. 외교 문서를 작성을 한 말입니다. 비침이 초창기하고 이를 초창하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세숙이 토론지하고 또 행인자오가 행인은 간식 이름입니다. 행인자오가 수식지하고 독리자산 여자산이 정자산입니다. 독리자산이 윤색지 하였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나라에서 실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정나라에서 외교 문서를 작성할 적의 일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정나라에서 외교 문서가 어디든지 다 보면 통용돼요. 그와 같이 외교에 능숙한 나라가 정나라입니다. 정나라에서 외교 문서를 작성할 때 그게 위명입니다. 위명의 말입니다. 그래서 생략되기 정나라입니다. 정나라에서 임금명을 작성할 적에 위명. 명을 갖다가 임금명이라는 요 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보면 어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나라에서 임금의 명을 작성할 적에 비침 이 사람이 그걸로 잘했겠죠. 비침은 그 외교 문서를 초안을 잡았고 이 말입니다. 처음으로 이건 창자는 지을 창자예요. 초안을 처음으로 지었고 갈자 1월이 외교 문서이겠죠. 그 다음 세숙이라는 사람이 그 초안 잡은 걸 보고 검토해가지고 논하는 거죠. 뭐이 잘됐다 못됐다. 이것을 토론하였고 행인자오가 행인은 길 가는 사람이 했고 이건 어찌된 외교 사신으로서 외교의 파거든요. 그래서 행인은 사신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신으로 가는 자오라는 사람이 이 외교 문서를 수식해서 좀 더 꾸민 거죠. 수식을 하였고 그걸 닦고 완전히 이제 가다듬는 겁니다. 가다듬는 그걸 보고 이까지는 정말 잘 됐는데 이 독리는 자산이가 살던 동네 이름이 독리라고 합니다. 독리에 사는 정자산이 공송교입니다. 정자산이 이 외교 문서를 윤색하였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소국인들도 대국인 초나라나 조나라나 초나라나 진나라의 어느 나라도 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시성 주나라 천자의 황실하고 동성으로서 채통을 잊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런 외교를 잘했던 걸 칭찬한 말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나는 사람 이름은 나 써놨는데 걔도 잘 모릅니다. 그거 보세요. 주에 보면 비침 이하 사이는 해놨죠. 비침 이하 사이는 걔 누구라 했습니까? 모두 정나라 대부다 이렇게 있습니다. 정나라 대부. 정나라 대부라고 되신 게 그렇겠죠. 그래가 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자산 이야기입니다. 호기문 자산한데 자산 어떤 사람입니까? 호기문 자산한데 이것도 세 사람의 비교입니다. 호기문 자산한데 이 정자산입니다. 이 정자산이가 춘추시대 때 가장 외교를 잘한 사람입니다. 춘추시대 유명한 사람, 춘추시대라는 것은 뭡니까? 춘추시대니까 패도의 시대죠. 패왕들이 있던 시대죠. 그래서 어찌 됩니까? 제나라는 뭡니까? 제나라 황공이 있었고, 제나라 항공민들이 유명한 뭡니까? 유명한 최고의 대상 간융이 있었고, 그 다음 뭡니까? 진나라에 뭡니까? 문공이 있었죠. 진나라. 그래서 맹자 때 제환진문이란 말이 나왔죠.
진나라 문공이 있었죠. 진나라 미국에도 유명한 그런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그 신하들이 대를 이어와가지고 저 처음부터 있었던 대부들을 누구였습니까? 네 대부가 유명한 대부가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네 사람이 전문이 되니까 조시성을 가진 사람이 조시가 있고 그 다음 한시가 있고 그 다음 미시가 있고 그 다음 지시가 있었어요. 이 강대 세 대부가 네 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요 지시 지백이 이 사람만 제거되고 이 세 성씨는 뒤에 진나라를 갖다가 사칼라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 전국시대에 들어오면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에 들어오면은 요가 나라가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가 여기서 생겼습니다. 한이죠. 거기 BC 403년입니다. 그래서 통나를 보면 이 맨 처음에 이 기절을 나오죠. 요거. 그래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제나라, 진나라, 그 다음 우찌대입니까? 지금 정나라는 조그만 나라지만 춘추시대에 있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요 간중이나 요 한시 조시, 요 중에 조간자가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 중에서도 제일 파워 있었던 거는 중에는 요 조시 중에는 조간자였습니다. 조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그만한 날, 요 정신은 아직까지 제왕에 패왕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정나라에 누가 있었습니까? 정나라에는 요 공성교가 있었습니다. 이 공성교. 그래서 이 공성교가 그렇고 요 전나라 때는 이 안녕이 있었지만 요 있네요. 요 춘추시대 최고의 사람들 요 그다음에 뭡니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이 있었습니다. 안녕. 그럼 춘추시대 때 유명한 그런 재산들로는 간중, 안녕, 공성교, 그 다음에 자설하는 사람이 초나라의 사람이 나옵니다. 했고 재산들의 인물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나라 때 와가지고 실제 이 정나라 때 자산인데 이 자산을 갖다 춘추 제1인이라고 평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춘추시대 외교에서 최고의 사람이 정자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인물평을 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인문 자산한데 어떤 사람이 묻기를 자산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유명한데? 이렇게 물었죠. 정나라의 대부였죠. 그러니까 자와 공양이 뭐라 했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백성들한테 은혜로운 일을 많이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 이거는 백성에게 혜택을 많이 베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또 이 사람 묻기로 뭡니까? 문자설한데 자설은 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설은 어떻게 됩니까? 자설은 초나라 사람입니다. 초나라 사람. 그래서 자설은 어떻습니까? 초나라 공자 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초나라 공자 신이라는 사람인데 어찌 됐냐 하면은 능손 초구입니다. 하여 어찌 이 신이라는 사람인데 손자 이거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선양했다 이 말입니다. 능히 초나라 왕을 가는 사람인데 넘겨주고 자기가 될 수 있는데도 넘겨주고 소왕을 세워가지고 임금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설한데 그런 초나라에서도 이렇게 왕 임금자를 양보한 자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데 후대에 보면 이 사람의 공은 인정해 줄 게 없습니다. 공자님 보면 이 역사에 엄청 밝은 분입니다. 그 사람은 비제 적폐죠 뭡니까? 그 사람은 그렇고 그렇지 이런 뜻으로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일뿐이야. 그런 사람이 일뿐이야. 저 사람이 일뿐이야. 저 사람이 일뿐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해주지 않을 때 쓰는 말이 비제입니다. 그렇고 그렇지. 이 뜻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고 그렇지. 또한 그 중에 유명한 간중이 나옵니다. 간중은 춘추시대 최고의 재산입니다. 최고의 재산입니다. 일왕천하 고압제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간중은 어떤 사람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있었던 것인지 안 그러면 사람을 물어놓게 한테 모아놓은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있냐. 기냐, 그 기자 생략돼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탈백시 변업 300 하얀을 탈백시 변업 300 하얀을 하는을 반소사 몰치오되 반소사입니다. 반소사 몰치오되 무원은 하니라. 그 사람은 빼앗았어. 무엇을? 백시는 그 당시 제 나라의 대부라고 합니다. 간중이는 당시에 황공 때 제 나라의 대부인 백시의 배는 지배입니다. 빈땅고입니다. 빈고입니다. 백시의 배는 300. 백시의 배는 300리를 갖다가 300리를 빼앗아 자기 소유로 한 겁니다. 실제는 빼앗아 자기 소유로 한 게 아니고 제 나라 황공이 죄를 지은 백시의 땅을 빼앗아가지고 간중한테 준 겁니다. 네가 해야지. 그래서 백시의 그 봉토인 빈땅고을 300인가 이 300호가 잘 모르겠네요. 집까지 썼어. 그러니까 홈이라 호수 그런 인구수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니는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300호를 갖다가 직접 빼앗은 건 아니죠. 지나라 한 번은 빼앗아서 그리 준 거죠. 빼앗아 끈을 그랬더니 백시 지방에서 죽을 때까지 뭐만 할 거 아닙니까? 죽은 내 땅 가지고 갔다. 그러니 이 백시가 그 다음은 백시 이야기입니다. 그 땅을 뺏긴 백시가 결국 쫓다운 망해가지고 거친 밥을 먹고 반소사입니다. 거친 밥을 먹고 거친 밥을 먹으면서 이가 바빠지도 이가 몰치 뭡니까? 죽을 때까지 이 소리입니다. 몰치 이때 치자는 뭡니까? 이 치자가 아니고 나이 치자. 그래서 나이가 나오도록 죽을 때까지를 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간중이를 원망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럼 뭡니까? 간중은 명분에 없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도 맹자는 간중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맹자의 길고 나왔죠. 네가 나로 간중이한테 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공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는 간중을 엄청 높게 쳤어요. 그래서 원망함이 없었다. 이는 뭡니까? 간중이는 정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죠.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한 말이 없었느니라 해가지고 자서와 간중과 정자삼위를 평가한 말입니다. 평가한 말. 요 간중에 대한 이야기는 백시라는 이야기는 줄에 보면 나옵니다.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나오죠. 본문에 있냐 사람은 했는데 이것이 기냐나 차이냐와 같은 것은 있냐는 유언 뭐라고 말한 것과 같다. 차이냐고 말한 것 같다. 그럼 이 사람은 이 말이겠죠. 그 다음 백시는 뭡니까? 전나라 대부라고 나오죠. 간중할 때 대부였으니 전나라 대부. 배는 지명이라고 나오고 빈땅고을이라는 것입니다. 지명이라고 나오고 치는 해년자라고 나오죠. 그래서 몰치는 몰년하고 같고 몰년은 종신하고 똑같은 하고 어쩌니까 연자라 하는 건 대개 황공이 이 말이죠. 그때 최초로 폐원이 된 황공이 간중에 모셨던 사람이죠. 황공이 무엇을 빼앗아 가지고 백실엽을 백실엽 빼앗아서 뭐지 됩니까? 이어 간중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었다? 간중에게 주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백시가 자기 기재하고는 백시가 무엇을 스스로 알고는 자기의 죄를 스스로 알고서 어찌 됩니까? 알고서 신복 간중지 공부로 마음으로 복종했다. 무엇을? 간중의 공로를 그거 당해놓고 가지고 안 가지고 공로가 있다는 거 알아. 간중의 공로를 마음속으로 복종하였기 때문에 어찌 됩니까? 하였기 때문에 궁략이 종식, 궁략, 가난하게 사는 걸 궁략이라 합니다. 공궁하고 약자도 가난한 약자입니다. 공궁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몸을 평생을 마쳤지만 몰년이 이런 종신으로 나와 있죠. 똑같은 겁니다. 몰년이나 몰치나 종신이랑 똑같은 말이죠. 평생을 마쳤지만 무원은이라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원망하는 말은 없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순경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풍경이 뭐라 했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뒤에 한 줄 있는데 또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14번은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이름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